안녕하세요, 무리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마이타임, 오롯이 내가 되는 시간,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시간, 나의 소중한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. 일주일 만이에요. 손주 보러 다녀왔거든요. 그런데 어제는 저녁 나절쯤 마늘종을 뽑으러 다녀왔어요. 지인이 좀 뽑아다 먹으라고 하였거든요. 그런데 이게 길게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똑똑 끊어지는 거예요. 손만 아프고. 사실 지금 여기 물집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막 뽑기 싫었어요. 아, 왜 이렇게 자꾸 끊어지지? 이러면서. 그런데 그때 주인 아저씨가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, 그건 그렇게 힘을 줘서 뽑으면 안 돼요. 병든 사람처럼 뽑아야 해요. 하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랬더니 힘없는 사람처럼 힘을 싹 빼고 살살 뽑으라고. 그러면 잘 뽑아질 거라고.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. 정말 살살. 그냥 힘을 손에 주지 않고 살살. 그렇게 뽑았더니 시간은 좀 걸리지만 부드럽고 연한 부분까지 길게 뽑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래 생각을 해봤죠. 참 우리가 살면서 힘을 참 많이 주고 사는구나. 어떤 걸 하게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.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머뭇머뭇하게 되거든요. 잘하고 싶다 보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집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, 결국은 우리가 힘을 빼야 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평생을 가도 힘을 빼고 힘 뺨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닌가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가?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사실 결국은 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를 참 잘 모르고 살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결국은 우리 말에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참 많잖아요.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. 진짜 조용한 목소리로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.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적당한 페이스로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보면 화가 나면 차분하게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흥분하게 되고, 그러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 많잖아요. 그래서 나에게도 상처 주고 상대에게도 상처 주고 칼날이 되기도 하죠. 뾰족하고 단단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런데 노래할 때도 보면 힘을 빼라고 하고, 제가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도 힘을 빼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요. 그리고 수영도 할 때 보면 힘을 주면 결국은 가라앉게 되더라고요. 제 경우에 보니까. 그래서 이래 보면 보통 보면 운동 선수들도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구 선수나 격투기 선수, 골프도 힘을 빼야 된다고 하고 탁구도 그렇고 가벼운 그 탁구공도 결국은 힘을 빼야지 된다고. 그 밖에 여러 운동도 보면 모두 힘을 빼고 해야만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해서 잘 맞출 수 있다고 들었고, 제가 했던 운동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루를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 조절 능력이 필요할 듯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우리 인생도 어쩌면 긴 호흡으로 욕심과 과욕을 버리고 나 자신만의 호흡을 잘 유지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결국은 힘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몸이 경직되게 되고 마음도 급하게 되어 목소리도 톤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 거칠어지게 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좀 더듬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힘을 빼라는 말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잔잔한 마음의 물결을 유지하는 거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좋은 글로 선인욱 작가님의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. 여유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좀 부드러움, 잔잔함, 편안함 그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해나 착오가 생겼을 때 서로 따지고 나무라고 말다툼하기보다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과부터 먼저 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아파트나 할인점, 은행 등의 여닫이 문을 드나들 때 바로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놓아버리기보다는 문을 붙잡은 채 기다려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엘리베이터나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섰을 때 내리는 사람을 밀치며 끼어 타기보다는 다 내릴 때까지 비켜주며 기다렸다 타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나 말썽을 부릴 때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욕하고 때리기보다는 잠시 동안 꼭 붙잡아 안고 타이르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산골이나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때 비좁은 길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치기보다는 한쪽으로 물러서서 먼저 지나가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아내나 남편에게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투명실에 대받고 쏘아주기보다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잘못 걸려온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물어볼 때 귀찮게 한다고 짜증을 내며 끊어버리기보다는 상냥하게 설명해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재미로 하는 운동 경기 중에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끝까지 나 옳다고 고집하면서 우기기보다는 내 뜻을 잠시 접고 상대의 주장을 따라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어쩌다 자동차 접촉 사고라도 났을 때 내 잘못 없고 내 잘못이라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서로 빙긋 웃고는 보험회사에 맡기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부모 자식 간, 형제 간,
고부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해버리기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미는 일이 생겼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당장 화풀이 하기보다는 큰 숨 3번 쉬면서 화를 진정시키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. 여유 있는 마음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체면술사의 재능 같기도 하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 같기도 하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의 은총 같기도 합니다. 선인욱. 조금 더듬었어요. 이것도 힘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잘하려고.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행복하세요. 안녕. 또 만나요.